어머님이 만약에 요실금이 있다 그러면 엄마가 피디님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하죠. 심지어 의사인 아들한테도 엄마들이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우드 골드버그라는 배우가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절대 부끄럽게 살지 마라. 방법이 있어요. 그럼요. 신생아용 기저귀 판매량보다 노인형 기저귀 판매량이 지금 2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 원장님, 오늘 제가 병원 포점 땄습니다. 직원분들이 갖고 있는 요실금에 대한 인식인데요. 아는 언니가 최근에 이런 문제로 얘기가 왔는데 정말 죽상이더라. 신경이 너무 쓰여서 너무 힘들대. 어디 외출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남편한테 하기도 또 그렇고.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은데 병원에 오기를 꺼려하더라고. 민망해서. 누구나 다 와도 병원 가기가 쉽지가 않아 사실. 세상에 요실금을 부끄러워한다고? 이해는 하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요실금. 나도 모르게 오줌이 새는 거 말이잖아요. 요실금 치료의 첫 번째 의사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일 거야. 요실금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 너 요실금 있으니까 그냥 수술하고 말아. 그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요실금을 숨겨요. 창피하다고. 근데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피디님, 만약에 한 여성이 있는데 오줌을 찔끔 쌌어.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감이 교차하겠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렇게 또 자존감이 또 많이 뭉개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웃다가도 나도 모르게 달렸다가 꼬는 사람이 있어. 한참 웃어야 할 때 혼자 못 웃고 ጭጭ 매고 있는 사람. 그러면 친구들하고 대화도 줄어들고 끊어지잖아. 내 몸의 신체 불편감으로 인해서 친구들하고도 모임을 제대로 못해. 여행도 제대로 못 가. 그럼 피디님, 어머님이 만약에 요실금이 있다 그러면 엄마가 피디님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하죠. 심지어 의사인 아들한테도 엄마들이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머님 반응이 뭔지 알아요? 며느리한테도 얘기하기 힘든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거 말고 또 뭐가 또 있을까요? 위생상의 문제. 오줌을 싸게 되면 냄새가 나잖아.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그 냄새가 친구들한테 퍼질까 봐. 찔끔 싼 오줌 팬티를 밤에 혼자 빨 때 어떤 느낌이겠어?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고. 그럼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지 그 순간에.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고민, 본인의 수치스러움 때문에 남한테 보여지는 그런 문제, 개인의 위생상의 문제를 아무한테도 얘기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밖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캠페인, 홍보도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요실금에 대한 첫 번째 숙제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우드 골드버그라는 배우가 요실금 캠페인을 하는 게 있어요. 딱 요약은 하나예요.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절대 부끄럽게 살지 마라. 당당하게 오픈을 하고 그것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래야 여성의 자존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 치료할 수 있는 거다. 엄마들이 요실금이 있다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치료가 안 돼. 또 재발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럼요.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한 15분 정도면 그냥 요실금 수술 한 번에 끝날 수 있으니까. 요실금은 이제 종류가 그냥 무조건 수술로 다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2가지 종류로 대표적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기침 재채기 뛸 때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소변이 새는 걸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복압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적인 형태, 예를 들어 분만이나 출산이나 비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복압성이라서 요거는 바로 수술하면 바로 완치. 두 번째가 절박성. 근데 절박성은 신경성으로 오는 거라 야간요도 해당이 되고 밤에 화장실 2번 이상 가는 거나 소변을 봐도 또 매려운 거 화장실 가기 전에 찔끔 흘리는 게 다 이 절박성에 해당되거든요. 얘는 약물 치료를 해야 돼요. 보통의 2개가 한꺼번에 있는 경우가 60에서 80%나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수술을 할지 약물 치료를 할지를 갖다가 봐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과 약물 치료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그 사람의 요실금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팁은 이렇게 함께 있다 하더라도 수술만 해도 나중에 한 달 뒤에는 이 절박성 요실금도 한 80%가 호전이 있다 이렇게 통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다음에 내가 어떤 요실금에 걸렸는지 확인을 하고 원장 선생님이 따라가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요실금에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 아프고 통증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병원을 찾는 걸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여성들이 대부분의 핑계를 보면 아플까봐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실금 수술은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되고 심지어 안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날이면 일상생활이 되면서 수술과 동시에 오줌이 새질 않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치료과도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근데 왜 사람들이 치료를 안 해요? 창피해서 창피하니까 병원에 가기 겁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소변이 새니까 다른 큰 병에 걸렸은 줄 알고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피디님, 보통 여성들이 몇 프로나 이 요실금으로 고생을 할까요? 0.1%? 0.1%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요실금이에요. 전 세계 여성들의 20에서 40%가 바로 요실금이에요. 한국 여성들도요, 무려 420만 명이 요실금을 갖고 있어요. 이 420만 명 중에서 12.8% 정도 환자들만 요실금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이 중에서 0.8%만 수술을 받아서 요실금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6%를 제외한 나머지 80 몇 프로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저귀를 차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기저귀 판매량이 신생아용 기저귀 판매량보다 노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지금 2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 기저귀를 갖다가 오래 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회음부에 또 피부병이 생겨요. 습진처럼 많이 생기면서 가려움증 많이 유발하고 피부를 긁으면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요실금은 한 방에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실금이 더 특히 위험할 때가 있나요? 있죠. 오줌이 새면 어떻게 됐어요? 여성들의 질 쪽으로도 오줌이 흘러 들어가면 질염이 생기겠죠. 질에는 이제 산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소변은 알칼리성이란 말이에요. 알칼리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질염이 심해지고 질염이 심해지다 보면 그것이 방광염이 되고 신우신염으로 또 올라갈 수 있고 콩팥까지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제때 치료가 안 되면은 열도 한 40도, 41도 올라가면서 통증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부전, 신기능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에 더 위험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겨울이 되면 날씨가 차가워지잖아요. 피부가 차가워지면은 과민 반응이 일어나고 또 혈류가 위축이 되면서 방광으로 가는 혈류량이 적어들면서 방광 기능이 저해를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긴급요나 아니면 절박요, 소변 후에 잔뇨량, 심지어 요실금도 다시 늘어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겨울에 증상이 급증하는 질환이 바로 또 요실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저런 얘기 갖다가 많이 했지만 요실금은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하게 되면 100%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좋은 뭐 관리법이 있나요? 있지, 그거는 당연히. 이거 하나면 방광의 나이를 젊은 방광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집에서 관리하는 3대 비책이 있잖아요. 설명해 줄게요. 기대됩니다. 네.